저희들도 지금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만큼 그만큼 부산시장 선거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두 위원님에게서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관심 많습니다. 두 분의 공약을 지금 두 분이 아니라 세 분이죠. 김영진 후보까지 공약을 한번 짚어봐야 선택하시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굵직굵직하게 박형준 시장, 지금 현 시장이죠. 박형준 후보의 어떤 공약의 컨셉, 이 느낌은 어떤 것 같습니다? 저는 박형준 후보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KDB 산업은행 이전하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한국수출입은행을 이전하겠다. 이걸 이제 새롭게 좀 내세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늘 이제 창업도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시니까 뭐 예컨대 부산 창업청 이런 거 신설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창업 컴플렉스 확대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 거고, 저는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현역 시장으로 나선 후보가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저는 뭐 이런 공약들이라고 보고요. 그것에 비해서 변성환 후보는 조금 더 큰 덩어리로 예컨대 뭐 가덕신공항을 조기 개항을 완전히 못 받겠다라든지, 그다음에 월드엑스포 2030 월드엑스포 제대로 딱 유치하겠다라든지, 그다음에 부산 하계올림픽, 이거 굉장히 옛날에도 있었던 주제지만 그동안 묻혀서 왔던데 이걸 이제 전면에 부각시킨 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불경 메가시티하고 하계올림픽을 연결해서 좀 큰 틀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의 동남권 발전, 이렇게 접근에 들어가는 게 조금 다르다. 그리고 김영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소확행 공약이 되게 눈에 띈다. 소확행. 예. 그러니까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의 사회 서비스원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또 뭐 3만 원 주고 의료공제조합 가입하면 뭐 이렇게 의료 그걸 받게 한다든지, 만 원 가지고 뭐 어디든 돌아다니게 한다든지. 대중교통 무한. 그런 것들은 대단히 저는 좀 소프트웨어적인데 시민들의 실제적인 삶에는 저는 대단히 좀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 그런 공약이다. 제일 잘 들려요. 솔깃한 공약이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볼 때 이제 뭐 다 우리 차 교수께서 설명을 하셨으니까 재미나는 그런 어떤 그 비교점을 본 거는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를 강조한다고 하면은 변성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가덕 신공항을 조금 강조하는, 다시 말하면은 이제 그 전부터 우리가 해왔다라고 하는 거죠. 가덕 신공항은 사실은 국힘 같은 경우에는 할 수가 없는 건데 민주당이기 때문에 했다라고 하는 그런 연계성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좀 보였고요. 또 하나 이제 아까 짚지 못한 부분은 원전이죠.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형준 후보나 국힘 같은 경우에는 원전을 계속해서 하는데 변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한이 되면은 반드시 그런 폐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아까 또 김영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분이 당선되든지 혹시 김영진 후보가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소확행이라고 재밌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은 좀 받아들여서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 1만 원 가지고 뭐 대중교통을 무한으로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이라도 그죠, 열심히 탈 수 있으면 얼마나 재미나는 그런 발상이에요. 그런 공약은 사실은 뭐 저는 뭐 예컨대 진보 진영 간의 후보 단일화 논의에서도 저는 올릴 수 있고, 연립정부 같은 형태로도 올릴 수 있고, 저는 그런 것들은 좀 사장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사실 김영진 후보 입장에서는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좀 적다고 일단 바라보는 게 일반적인 관점이니까, 저는 그런 어떤 연합 정치의 관점에서 이런 공약들은 박형준 후보든 아니면은 변성환 후보든 조금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압력, 이런 것들도 저는 시민 입장에서는 대단히 좀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부산이 그런 점에서 앞서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 지역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뭘 하면은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와, 부산에서 저런 걸 한다라고 하는. 맞아요. 저는 그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사실 이 연립 내각 같은 것들은, 연합정부 같은 경우는, 경기도 같은 거는 옛날에 남경필 지사 있을 때 한번 시도를 하려고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럼 부산도 뭐 그런 거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그 동백전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경기도권에서 시작했던 지역화폐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김영진 후보가 제안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현된다면, 재원을 마련해서 실현된다면 부산이 최초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럼요. 아이디어 면에서는 재밌어요.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집에 차가 있긴 하지만은 가능하면은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거든요. 여기 올 때도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너무 좋죠. 그렇게 해주면은 부산 시민 전체가 혜택을 보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3만 원으로 의료 실비 공공보험이 하나 생기는 거거든요. 뭐 그런 면에 있어서도. 근데 이게 제일 궁금한 거는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3만 원 받아가지고 제가 볼 때는 실손보험 수준의 어떤 보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저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방비 갖고 있는 지방비를 투입해가지고는 저는 어느 정도 한계는 명백히 있을 거다. 지방비가 너무 적으니까. 아마도 국비 지원 같은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거나 아니면 사회적 그 펀드 기금을 조성할 수도 있는 거죠. 지역사회 근데 차원에서. 질병 가운데서 가장 흔하게 걸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거에 좀 이렇게 국한해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험적인 차원에서 해볼 만하다.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50%를 살짝 넘기는 수준이니까 이게 그냥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한 여론조사가 못 맞힐 확률이 높다라는 거는 누가 봐도 자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보면은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서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굉장히 낮은 게 사실이거든요. 많이 낮아요. 60%를 넘어간 경우가 거의 없지 않나 싶을 정도로 낮았는데 네. 아마 이렇게 열심히 이제 토론을 해가면 정책 대결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60 가까이 갈 수, 혹은 우리가 뭐 원하는 거는 살짝이라도 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긴 지금까지 이제 근데 우리가 선거를 보면 지방선거든 뭐든 이렇게 2010년도입니까? 2006년부터 서서히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아마 한번 꺾이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선거는 대통령 선거에 바로 붙어서 하는 선거고 전체적인 판세의 어떤 그런 데 대한 시민적인 유권자적인 입장에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좀 기권표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투표율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염려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되게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안 가도 그렇죠. 혹은 내가 가봤자 이렇게 두 개가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가셔야 됩니다. 사실 왜냐하면 내가 민주사회에서 내가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건 투표밖에 없거든요. 그날밖에 없다고 루소가 그날밖에 이야기했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접받는 날, 네. 대접 받으셔야 돼요. 대접 오로지 받는 날은 투표율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저희들이 살짝 얘기하면서 새 후보의 공약 중에서 두 위원님을 굉장히 조금 난처하게 하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김영진 후보의 부산대학교 1,000억 원 지원. 지원을 왜 저는 아예 언급을 안 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 두 분이 지금 딴 대학에 계시기 때문에 이 사감이 좀 있긴 합니다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립대들은 힘든데 왜 우리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그다음 또 부경대, 해양대, 또 부산교대 포함한 다른 국립대들은 왜 우리는 빼? 뭐 이렇게 이야기가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1,000억 원이라고 하는 돈 가지고 저는 은발에 오줌 누는 거다. 그 격밖에 안 될 거다. 1,000억 가지고 건물 두세 개 짓고 나면 다 끝나는 돈인데 그걸 갖고 어떻게 거점 국립대학의 현실적인 경쟁력을 키우겠냐. 이런 이제 저는 나름대로 좀 고민이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좀 1,000억을 뭐 5대5, 6대4로 나누더라도 조금 내실 있는 그 소프트웨어에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부산 지역의 진짜 교육 혁신 그리고 부산의 어떤 R&D 역량을 키우고 지역 혁신 역량을 키우는 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조 단위 이상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조 단위 이상으로 저는 조 단위 이상으로 국비 투입이 돼야 가능한 이야기다라고 봅니다. 부산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여기 직장이 있으면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고 여기에 있는 기업들은 부산에 인재가 있으면 이쪽으로 오겠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 말들을 가장 중간에서 교집합을 만들어 놓으면 지역 거점 대학이 얼만큼 내실을 다지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게 해결이 되거든요. 지금은 말과 단어로만 지역 거점 대학이라고 하지 실제로 지역 거점 대학이 될 수 있는 지원이나 플랜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지역 거점 대학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대학을 밀어주는 방식보다는 부산은 전체적으로 사립과 공립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수술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그것부터 하고 교육에 대한 부산 인재 양성에 대한 어떤 그 공약을 좀 내주셨으면 했는데 다들 이제 아시안 게임하고 저기 엑스포 쪽으로만 가셔가지고 너무 많이 가신 것 같아요. 하계올림픽, 아시안 게임. 아시안 게임 하계올림픽 죄송합니다. 하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좀 보면 변성환 후보가 말씀을 하셨지만. 개최를 하는 도시마다 뒤에 몸살을 좀 앓고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약간 역방향의 생각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크다. 특히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의 입장에서는 저는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크다고 봅니다. 인천이 지금 추월하려고 따라오고 있죠. 이런 추격을 따돌리려면 저는 그런 종류의 이벤트 중심의 어떤 뭔가 이 전환의 포인트 이런 것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는 엑스포나 하계올림픽이라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보는 거죠. 재정 손실도 만만치 않을 텐데. 나라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세계적인 행사를 유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아무것도 없이 지나가지만 한국은 살려왔거든요. 아, 그런가요?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처럼 부산 경우에 아마 올림픽을 유치를 하고 엑스포를 유치하면은 부산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그걸 아마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시 브랜드 네. 이걸 알리는 게 엄청난 브랜드 파워를 만들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 근데 부산이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그런 금융도시가 되고 싶어도 브랜드 때문에 브랜드 파워가 없어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행사 한번 하고 나서 그런 금융 중심지로 가겠다.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 뭐 완전히 뜬금없는 그런 건 아니네요. 되면 좋은 거죠. 안 돼, 뭐 되기가 어려워서 문제인 거죠. 아, 그렇군요. 아, 저는 뭐 하겠다고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